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남사 꽃시장을 다녀왔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에르베 플라워 아울렛을 다녀왔고 오늘은 예삐 플라워 아울렛을 다녀왔는데요. 남사 화훼단지의 양대 산맥답게 두 곳 모두 정말 좋아해서 자주 다니는 꽃시장입니다. 지난주 잠깐의 꽃샘추위가 지나간 이후라 그런지 더 많은 봄꽃들이 반겨주고 있었어요. 날씨도 좋아서 손님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역시 제 눈에 마음에 드는 봄꽃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볼 건데, 지난주 에르베 플라워 아울렛에 등장했던 식물들은 제외하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오늘은 총 20종의 식물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요즘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도 길게 시청해주셔서 채널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도 하기 전 꽃이 활짝 핀 히아신스가 눈길을 끌었어요. 이미 만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세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외인데도 불구하고 강한 꽃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는데요. 벌들도 그 향기를 맡고 많이들 모여 있더라고요. 매장 안에는 아직 꽃봉오리 상태의 히아신스들도 판매되고 있으니 꽃이 피는 모습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장 안에 히아신스를 구매하세요. 꽃을 피울 준비를 마친 왕수선화도 있어요. 노란색 대형 꽃을 피우는 품종인데 구근의 상태가 최상이었습니다. 화분에서도 한 달 정도는 향기로운 꽃을 감상할 수 있고, 정원을 가지신 분들은 한두 화분 심어두시면 구근이 계속 불어나서 매년 풍성해지는 수선화밭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겸 미니 수선화입니다. 완전 제 스타일의 수선화였어요. 작은 노란 꽃이 풍성하게 피어주는데 심지어 화려한 겹꽃을 하고 있어요. 미니 수선화들 역시 창가에 두고 물만 잘 챙겨주시면 오랜 기간 새로운 꽃을 계속 피워주거든요. 덩치도 많이 크지 않아서 화분에서 키우기 정말 좋은 품종 같습니다. 향기로운 노란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키워보세요. 작년 가을 아마릴리스 구근을 사와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제철의 아마릴리스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위적으로 꽃눈을 분화시키지 않은 아마릴리스는 5월이 개화기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보는 아마릴리스와 다르게 잎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근 상태로 시작하면 자칫 꽃보기에 실패할 위험이 있지만 이미 화분의 뿌리가 잘 활착된 상태여서 큰 문제 없이 꽃까지 피워줄 것 같아요. 긴기아난도 향기로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가격은 포기 크기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긴기아난 역시 향기로운 꽃향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한데요. 한번 긴기아난 향을 맡아보신 분들은 이 향을 잊지 못해 한 번씩 키우기에 도전하신다고 해요. 다만 겨울에 어느 정도 추운 온도에 노출되어야 꽃을 피우기 때문에 베란다가 없는 환경이라면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해요. 프리지아 보라색 꽃이 보여서 얼른 담아보았어요. 저도 보라색 프리지아의 실물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 더 예뻤습니다. 옆에 함께 판매되는 노란색과 흰색 프리지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쉽게도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시들기 시작한 꽃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예쁜 품종이라면 구근을 수확해 두었다가 내년에 다시 꽃을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가격은 노란색 프리지아보다 2배 정도 비쌌어요. 물망초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낮게 자라는 몸체에 작고 귀여운 꽃이 풍성하게 피어있는데 연분홍색과 진한 분홍색 두 가지 품종이 있었어요. 남부 지역에서는 노지 활동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웬만하면 베란다 활동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또한 씨앗부터 키워서 꽃을 보기에도 어렵지 않다고 해서 씨앗 파종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앙증맞은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키워보세요. 다양한 철쭉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품종과 화분 크기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작은 화분은 3,600원, 큰 화분은 6,300원이었어요. 여러 품종들의 철쭉 중 방울철쭉이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요. 작은 덩치에 단정하고 귀여운 분홍꽃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철쭉들은 꽃잎이 쫙 벌어져 있는데 방울철쭉은 약간 피담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이 종이나 방울을 닮아 이런 이름이 붙은 건 아닐까 해요. 노란 병아리떼 같은 꽃을 보여주는 애니시다예요. 애니시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식물인데 건강하게 키우는데 매번 실패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포기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다고들 하시는데 저한텐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강력 추천은 하진 못하지만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정도로 노란 꽃이 아름답습니다.
아직은 작은 포트묘만 판매되는데 1, 2주일 정도 지나면 대품의 애니시다들도 고출하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접하게 된 에리시멈이라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너무 예뻐서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에리시멈 검색을 했더니 전혀 다른 식물이 나오더라고요. 바코드가 잘못 붙은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한 이름은 모르지만 무지개처럼 다양한 꽃을 피워주어서 너무 화려했어요. 추측으로는 주황색으로 피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푸른 계통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꼭 할머니 집에 있는 무지개색 이불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대품의 만병초 화분입니다. 워낙 성장이 느린 식물이다 보니 이 정도 크기의 만병초는 가격이 정말 비싸거든요. 베란다에 공간만 허락한다면 당장 가져다 두고 싶을 정도로 애정하는 꽃나무 중 하나예요. 옆에는 지난해 보았던 2m에 육박하는 만병초가 돌아와 있었어요. 겨우내 농장에서 월동을 하고 꽃을 피울 때가 되어 다시 매장에 온 것 같습니다. 가격이 비싸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것 같은데 누군가 구입을 하신다면 정말 부러울 것 같아요. 클레마티스입니다. 클레마티스는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식물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너무 예뻐서 매년 인기가 높은 식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클레마티스는 가격이 정말 착했습니다. 심지어 4가지 품종이 한 화분에 식재되어 있어서 한 번에 꽃을 피운다면 정말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각각의 품종명을 알 수 없다는 점인데 식물의 품종명 자체가 키우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클레마티스 화분 강력 추천합니다. 황금 개발 선인장이에요. 노란 꽃을 피우는 정확히는 가재발 선인장인데요. 사실 지금은 가재발 선인장의 개화 시기는 끝났고 진짜 개발 선인장들의 개화가 시작될 시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노란색 가재발 선인장의 꽃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편인데 은근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꽃봉오리도 많이 달려 있어서 늦봄까지는 계속해서 꽃을 피워줄 것 같습니다. 양귀비예요. 정확히는 꽃 양귀비로 약성이 없는 원예종입니다. 양귀비와 정말 흡사하게 생겼는데 조금 더 꽃이 크고 화려해요. 꽃색은 노랑, 빨강, 주황, 하얀색으로 구성되었는데 꽃봉오리 상태에서는 어떤 꽃색을 가졌는진 알기 힘든 것 같아요. 꽃대와 꽃봉오리에 수많은 털이 자라 있어서 살짝 징그러워 보였어요. 향기가 정말 강한 꽃나무로 유명한 꽃치자예요. 이 꽃치자의 향기는 일반적인 꽃향기에 엄청 달달한 향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직 만개하지 않아 꽃이 몇 개 되지 않았는데도 몇 미터 내에서 바로 향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꽃의 모습 자체도 장미처럼 화려해서 사랑받고 있어요. 생각보다 키우기가 어렵지 않은 식물이지만 통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진딧물이 자주 생깁니다. 매년 해충 방제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큰 문제 없이 기르실 수 있을 거예요. 시클라멘의 마지막 출하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시클라멘들도 점점 꽃을 올리는 숫자를 줄이고 휴면을 준비할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클라멘의 가격이 역대급으로 저렴했어요. 그래도 아직 상태는 너무 좋기 때문에 구입하셔서 여름 휴면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꽃에 프릴이 들어간 시클라멘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품종들의 경우 세일 중이어도 일반 시클라멘보다는 살짝 가격이 높아요. 신품종의 꽃베고니아도 볼 수 있었어요. 매년 화려해지는 꽃베고니아들의 조금씩 매력을 느껴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본 이 신품종 꽃베고니아는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어요. 찐 분홍색 큰 꽃잎을 가지고 있고 중앙에는 흰색과 노란색의 작은 꽃잎들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란타나 꽃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꽃의 모양보다는 색깔의 조합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리빙 데이지예요. 평소에 보던 데이지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까까머리 같은 짧은 꽃잎을 가진 데이지에 비해 리빙 데이지는 국화처럼 긴 꽃잎을 가지고 있는데 화색도 정말 다양합니다. 한 화분에 3가지 다른 색상의 꽃을 피워주고 있었는데 꽃의 색깔은 랜덤인 것 같아요. 꽃잎 자체가 투톤인 품종도 보이는데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주로 파스텔톤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엄청 큰 노란색 사랑초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잎과 꽃의 크기 자체는 일반적인 사랑초와 큰 차이는 없었지만 꽃대 자체가 정말 굵고 꽃대 끝에는 여러 송이의 꽃이 피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덩치 자체가 정말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이날 빛이 조금 강하고 온도도 높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꽃잎이 살짝 뒤로 젖혀져 있었어요. 노란색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풍성하게 꽃 피우는 이 사랑초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마지막 식물은 제라늄이에요. 예삐 플라워에는 1년 내내 많은 제라늄 품종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매년 제라늄들의 품종이 늘어나고 있고 퀄리티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아쉬운 점은 품종명이 적혀있지 않다는 점인데 사실 제라늄을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은 화려한 겹꽃의 제라늄보다는 꽃꽃의 제라늄부터 키워보시길 추천드리거든요. 이곳 제라늄들은 세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제라늄들이기 때문에 입문용으로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라늄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식물 투어는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겹치는 품종들의 소개를 하지 않다 보니 평소보다는 영상의 길이가 조금은 짧은 것 같아요. 혹시 아쉬운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오고 전국적으로 봄꽃 축제들도 개최되기 시작했는데요. 봄꽃 축제나 꽃시장 나들이를 하고 오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주말에 피곤하시더라도 꽃나들이 한 번씩 다녀오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